여러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막 텀블링하고 춤추는 영상 다들 보셨죠? 진짜 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와,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고요. 근데 늘 한쪽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돈은 어떻게 버는데? 저게 그냥 엄청나게 비싸고 멋진 장난감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뒤흔들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팬과 회의론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로봇 주식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항상 던져왔던 네 가지 큰 물음표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느낌표로 바꿔나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깨부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 그 현란한 아틀라스 로봇 하나만 딱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세요. 아틀라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사실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는 진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발로 걷는 로봇 스팟, 그리고 물류창고의 해결사 스트레치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면서 회사의 현재를 책임지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치는 DHL 같은 거대 기업에 1000대 이상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미래라면 스팟과 스트레치는 바로 지금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거죠. 물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적자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다지만 연구 개발비가 워낙 크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팟과 스트레치의 역할이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올 때까지 이 두 로봇이 든든하게 회사를 버티게 해주는 재정적인 다리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죠. 로봇 몸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핵심은 두뇌, 바로 AI잖아요. 근데 그 똑똑하다는 AI가 연구실 안에서나 통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항상 따라다녔죠. 여기서 우리는 물리 AI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같은 언어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디지털 세상의 텍스트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AI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훨씬 더 어렵고 무엇보다 양질의 실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진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치트키가 나옵니다. 바로 모 회사, 현대자동차의 거대한 공장들이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이건 그냥 쇼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로봇은 24시간 내내 어마어마한 양의 실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1단계,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2단계, 그 데이터를 엔비디아 같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백만 번 돌려보면서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마지막 3단계,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뇌를 다시 현장의 로봇에 심는 거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로봇은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의심입니다. 그래, 기술 대단한 건 알겠다. 근데 저렇게 복잡하고 비싼 걸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 건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원가 구성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봇 기술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저 섬세한 손, 덱스트러스 핸드가 사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진짜 핵심 비용은 바로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에 있어요. 회전형, 직선형 합치면 거의 75%에 육박하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접근법은 아주 영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비싼 손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기능과 생산 단가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실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 내다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모든 하드웨어 기업이 마주하는 가장 거대하고 최종적인 벽이죠. 바로 대량 생산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까 원가 얘기 잠깐 했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가격에 무려
70에서 80%, 거의 대부분이 바로 액추에이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받느냐가 대량 생산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서 또다시 현대차라는 든든한 아군이 등판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 모비스의 엄청난 생산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싸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시대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3만.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이 가졌던 4가지 큰 오해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췄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 그리고 로봇 시장 전체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타임라인이 보여줍니다. 2021년 현대차가 인수한 이후에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를 아주 유력한 IPO, 즉 기업 공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는요, 단순히 한 회사가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수많은 부품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제 연구의 시대가 끝나고 상업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선언과도 같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자본 그리고 계획에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질문은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우리 산업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